여러분 공직에서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또 앞으로 행정사 하시기 위해서 또 이제 행정사 교육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행정사를 하면은 행정사법은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이게 더 상위법이에요. 헌법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사 시험 과목에 있는 민법이라든가 행정법, 행정학 이런 분야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야는 제가 이제 이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정사법 중심으로 또 행사법 실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행정사법 우선 연역을 보면은 1906년에 경시청령으로 이제 대성 규칙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는 마침 대성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행정사를 해보니까 인허가무 또 행정심판 기타 사실조사 뭐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죠? 단순히 어떤 민은 대행해주고 물론 그것도 국민 편익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법률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1961년에 행정사 서사의 허가 의무사항으로 또 그때는 또 이제 처음엔 대서소하다가 행정서사로 됐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2011년 3월 23일 행정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정돼서 2013년에 1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행정사가 시험도 보게 됐고 우리 공직자 일정 경력을 가진 분들은 경력자로서 행정사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제1회 때 이제 그 공직자하고 행정사 시험 합격자가 300여 명, 7만여 명 이상이 합격이 됐어요. 저도 처음에 1회 때 신청을 했는데 공직자 사무관, 서기관 15년 경력이 있는 걸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자격을 받았어요. 1회, 1기로 받아서 제가 또 교육도 1기로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교대 앞에, 법원 앞에 거기다가 행정사 사무실을 열어서 행정사 교육도 이만한 강의를 한 30여 명 이상 들어간 강의를 만들어서 행정사 실습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사 법에 따라서 이제 업무도 많이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사법에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 첫째는 행정사법 1조의 목적입니다. 자,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의 기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 그랬어요. 자, 국민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행정기관, 행정처분을 위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든가. 그렇죠? 또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나 정지됐다든가. 또 인허가 업무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해줬다든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당했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록 업무를 신청했는데 안 해줬다든가. 그렇죠? 그때 우리가 행정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의신청 방법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국민의 편입니다. 행정 관련이. 그렇죠? 행정부처와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해야 돼. 행정사의 목적은 이거다. 그렇죠? 첫째는 국민의 편익, 도만. 둘째는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겠다. 행정사 제도가 발전돼야 행정제도도 발전할 수 있어요. 앞으로 행정권의 확대 강화 시대다. 저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이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처음에 원서를 가지고 전부 강의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3C 혁명 시대다. 그 얘기예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컴퓨터 시대잖아요.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행정사 돼야 돼요. 그래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블로그 통해서 여러분 홍보도 많이 해야 돼. 행정사 10달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행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해야 돼. 이 변화된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에 맞는 그런 개발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다. 자, 2조에 그러면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과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했어요. 위임을 받는다고 했어요. 국민들의 고객에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예 행정사 시작하면서 처음 계약서를 할 때 위임계약서로 행정사 법에 맞게 위임계약서로 바꿔버렸어요. 어떤 도급계약서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냥 행정사 계약서하고 나는 여기 법에 따라서 위임계약서. 그래서 위임인 수임인 그랬어요. 위임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영업정지를 당했다든가 면허정지 취소를 당했다든가 국고가 유공자 업무로 등록을 신청했다든가 학교 법인 설립 업무를 신청했다든가 병원 법인 설립거나 신청했다든가 그 사람이 위임이 갑을이란 말도 난 뺐어요. 요즘에 하도 갑질한다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좀 우리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체인지 에이전트란 말이죠. 행정이 원서를 그때 많이 보니까 행정 공무원은 또 행정사는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요. 왜? 변동력은 창조적 변동력이에요.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돼. 이 시대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계약서 자체부터 아예 내가 바꿔버렸어. 갑을 바꾸고 저는 전부 갑을이라고 썼더라고요. 갑을. 위임인 수임. 위임은 국민의 나한테 위임한 사람. 수임은 누구예요?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임의 범위, 업무의 범위, 또 이제 법인 설립이나 같은 건 설립 허가까지로 내가 한다 이렇게 잡아줘요. 왜냐하면 설립 허가 이후에도 세금 문제다, 등기 문제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런 거는 그게 비용이 다 나오면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설립 허가까지, 전부 허가까지. 그래서 뭐 몇백만 원 받는다. 우리 변호사하고 행정사는 보수 규정이 없습니다. 얼마 받아야 한다 없어요. 그러나 대개 이제 그 사안에 따라 달라요. 영업정지 처분 받는 것도 보세요. 한 달에 10억 매출을 했는데 3개월 정지당했는데 그걸 다 구제해줬다.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 뭐야 저기 수입이 되는데 정지됐다. 그럼 좀 적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게 차이야.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딱 규정이 됐어요. 보수가. 그렇죠? 몇 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사, 변호사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그러나 변호사는 또 이제 소가에 따라서 그걸 소송비용을 받더라고요. 1억이면 얼마다 그러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셔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또 이제 판사가 또 이게 문제예요. 다른 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다른 법률. 그러니까 변호사법에 소송 같은 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사법에 노동쟁의에 관한 여러 가지 분쟁 문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세무사법에 국세 뭐 하는 문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관세사법에 관세 문제, 별지사법에 별지사 특허 문제 우리가 행정사가 그러니까 다른 법에 규정된 경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사 업무에서 뒤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민원행정. 민원행정이 이제 우리가 강의도 많이, 저도 민원행정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밑에도 나옵니다. 진정, 질의, 건의, 청원, 이의신청, 서류 작성, 이렇게 다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 증명에 관한 걸 나는 많이 써봤어요. 진정서도 많이 써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걸 잘해주고 또 탄원서도 법원에 내는데 이런 것도 해준다든가 그런 거 하는 거. 또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 근데 가족관계 변동사항 요즘에 다 자기들이 많이 해요. 우리 아들도 작년에 결혼했는데 둘이 가서 결혼식 하더라고요. 행정사 때 안 와요 웬만하면. 또 그런 거 와봐야 별로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나 국민들이 해달라면 해줘야 되잖아. 그런 게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 행정 업무들이 많다.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각종 계약, 협약,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자,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금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행정사들이 많이 해줍니다. 공인중개사들이 해야 되는데 왜 행정사들이 해야 되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가 작성이 우리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또 계약서 작성도 우리가 많이 해줘요. 계약서? 아까 우리 위임계약서는 우리 행정사 위임계약 그런 거 하지만
당사자의 어떤 그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행정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해요. 있어요? 잘 대답하시죠. 있어요. 다만 중개 행위를 하면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중개 행위가 뭡니까? 가서 집을 보여줬다든가 소개해줬다든가 집을 또 깎아줬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면 중개사가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단순히 써달라고 할 때 써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인중개사 그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거기다 대리권이 있으니까 거기다 중개사는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행사가 거기다 쓰면 안 돼요. 거기는 안에는 그냥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일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맙다고 뭐 몇십만 원 주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때 잘못하면 영수증을 써줬다가 또 10만 원 이상 영수증 써주면 뭐가 돼요?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행하게 됐어요. 법상으로. 그게 안 써줬다가 또 세법에 걸려오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인간관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불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에 어기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법에 어기는 걸 했다가 잘못하면 행정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인가, 허가, 면허증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 신고, 대리. 인허가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 대리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민법상, 그러니까 민법을 알아야 돼. 대리는 뭡니까? 본인을 위해서 행정사가 해주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신청인에게 미치는 거. 그게 대리권이잖아요. 효과는,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고 행정사에 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인허가 신청을 해줍니다. 법인 인허가 신청을 해줍니다. 대학법인 병원 설립. 나는 어느 시에 병원 설립 하나 해달라는데 그때 조사를 철저히 했어요. 왜? 100병동 이상을 또 해달래. 설립하겠다고. 거기에 100병동이 들어가서 과연 수요 공급을 따져야 돼. 그 안에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따져야 돼. 야, 행정사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조사해서 만약에 있으면 허가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신청한다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충분히 병원 여러 개 있는데 종합병원도 있고 한 대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져서 여러분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리 문제. 그러나 이제 여기 하나의 대리권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또 되는 게 아니라 사후 대리권은 없어요. 왜? 만약에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 그럼 행정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 대리권이 없다 이거죠.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우리 행정사님 잘 얘기했어요. 반드시 심판 대리권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단일화에 관한 우리 행정사 협회장한테 그런 그 협회장님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협회가 여러 가지 단일화된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인데 단일화가 되면 또 아마 심판 대리권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들고 그 추진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지금 뺏기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을 가면 이게 행정 컨설팅입니다. 상담해주고 의사가 환자를 상담해주잖아요. 상담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자, 내가 기업 컨설팅 자격증이 그게 뭡니까? 기업에 가서 진단했어요. 조직 진단, 인사관계 진단, 경영 진단, 기타 마케팅 진단, 생산관리 진단. 진단해서 어떻게 하나 처방, 치료해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우리 행정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고객이 오면 상담을 잘해서 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상담의 방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설득 방법 세 가지를 참고합니다.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 로고스라는 게 뭡니까? 지식이 행정사에 대한 여러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파토스, 감성에 호소해야 돼요. 영업정지당했는데 왔는데 에이 여보시오 그 가서 미성년한테 술 퍼려가지고 영업정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냥 지적해버리면 그 사람이 상담도 못하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어렵겠느냐. 어? 참 수익도 그렇게 이제 중지되고 정지당해서 물만 하면서 동정하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동일 심의하게 되면 동일시를 지려고 그 사람 입장에 함께 서서 우리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파토스였을 파토스 아니 에토스 신뢰
믿음을 줘야 돼.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기꾼같이 보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또 너무 감사히 마우스하고 막 실력도 없고 그냥 신뢰가 없으면 안 돼. 요즘 브로커라든가 사기, 우리 행사 보면도 절대 브로커잉 그걸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사기 생각 그러면 안 돼. 신뢰, 믿음을 줘야 돼.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을 행정사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주고 왔대요. 완전을 완전 믿을 수 있다거든요. 박완신 어때요? 행정사로서 딱 맞는 이름 같아요. 아주 완전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공직에 있었다면 국민들이 좀 신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신뢰를 해줘요. 난 그게 참 좋아요. 공직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담 같은 것도 잘해야 된다. 또 이제 사무의 사실조사 및 이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경찰 공무원들은 이제 탐정까지 우리 가자 행정을 요걸 이제 막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조사라는 게 탐정만이 아니라 많은 사실조사, 일본에 가서 사실조사협회가 있습니다. 행정사협회 비슷하게 거기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경영 컨설팅 업무를 해요. 기업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느새 명품 백을 하나 개발해야 되겠는데 그걸 좀 조사하려면 다른 기업에서 나온 백을 다 조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사실조사예요 그게. 줘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 그게 돈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기업에서 많이 수익을 받고 해요. 그게 사실조사. 그러니까 사실조사는 단순히 탐정은 근데 우리 이제 경찰 공무원들은 탐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탐정하다 잘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이 이혼했다. 얄미우니까 저 불륜관계에서 한번 조사해달라 하면 우리 행정사에 맡아서 잘못하다 그 쫓아가 와서 하면 인권 침해 소유도 돼요. 그 사람 뒷조사거든이다. 그런 거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 하기 힘들 것 같아. 우리 경찰 공무원들은 그래도 경찰에 해봤으니까 수사 업무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신중히 인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들은 지금 이걸 제안해 놓고 있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가 이렇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뭐 각종 출도, 뭐 토질 보상, 뭐 기타 국가유공자 업무. 저는 국영수 과목이라고 해요. 국가유공자 업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구제 업무. 술은 뭘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술. 왜냐하면 이 국영수 과목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사무실 임대료를 낼 수 있다. 그게 또 업무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한 거, 그게 뭐 우리 행정사 법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협회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개발해가지고 이 업무 중에 가장 내가 할 만한 업무다. 공직에서 해봤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행정사 아닌 사람에 대한 금기사.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변호사들한 업무고 우리가 할 수 없지. 변호사들이 행정사업만 할 수 없다. 농사다 할 수 없다. 요 얘기입니다. 이 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민법상 실의성실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민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의 성실. 아까 신뢰를 줘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행정법에도 우리가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행정법에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행정기관이. 신뢰 보호의 원칙. 바로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정사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의 손해배상 책임. 아까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게 아까 날짜가 다 다가왔는데 그냥 그걸 해줬다 이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못 해줬으면 손해배상 책임 처음 들어와요. 아니 고의적으로 또 받아가지고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 그 직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위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해서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는 국민 수임 위임을 요청해 오면 거부해서는 안 돼요. 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과 같이 해줘도 안 돼요. 저는 이제 학교폭력을 피해자 학생이 와서 막 해달라고 왔어요. 학교폭력. 내가 교육부에 있었다고 또 나한테 그걸 들어왔어. 또 가해자 학생까지 찾아왔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 하면 어느 편에 들어서 내가 해줍니까? 그런 거 안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또 그렇게 절대로 그런 걸 어느 편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또 여기
분쟁 소송이거나 하면 할 수 없다는 거고 비밀은 행정사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돼요. 요즘에 주민등록을 뭐 단수가 행정 앞에 생계를만 씁니다만은 주민등록 다 썼다가 그걸 만약에 누출됐다가 알려지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행정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어디 얘기할 때 절대로 인적사항 안 밝히지. 아까 뭐 베트남이 누군데 뭐 주민등록 몇 번이라 외국인 번호가 몇 번이 하면 되겠어요? 이런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이 행정사 서를 철저히 해서 그 보안을 지켜줘야 됩니다. 비밀 없이. 업무 처리부 작성. 이건 항상 나도 이제 서초구에 사다 보니까 서초구청장 명의로 7월 1일이면 그 전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업무 처리부 작성해달라 해요. 꼭 와요. 업무 처리부는 뭐냐? 업무 내용, 수임 일자, 또 보수는 얼마 받았고,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그 결과까지. 했어요, 다? 했어. 업무 처리부 작성 해줘야 됩니다. 이제 뭘까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행정사법에 대해서 알고, 그러나 행정사법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헌법, 결론적으로 행정 관련된 모법, 또 민법, 또 행정법, 행정심판법, 심지어는 상법에 형법까지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형법도 넣어야 되잖아요. 왜? 형법도 알아야 우리가 형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걸 알아야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까지 지금 시험 과목 이렇게 자꾸 주장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사법 전반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거기에 관련된 법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행정사법 실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